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아홉 번째가 아니죠, 지금. 13번째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9장의 소매업과 도매업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까지 전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 퀴즈 내면 끝나겠습니다. 9장, 10장 정도 하면 또 이제 퀴즈가 좀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뭐, 하시고. 소매업, 도매업은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보는 뭐 거의 대학생들이 여대생, 특히 여대생이 뭐 할 일은 별로 없고 관련되고, 우리나라 요새 지금 오프라인이 도매상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제조업체가 커지고, 소매상이 커지면서 도매상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이 이제 어떤 거냐. 소매업은 실질적으로 유통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 소매업과 오프라인 소매업.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매업과 도매업의 개요, 뭐 소매업의 유형. 여기 보시면 이제 도매업 내용이 별로 없죠. 소매업이란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 도매업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조직 구매자는 게 산업사용자, 무슨 뭐 철강 만드는 중공업 회사 이런 데, 건설회사. 소매상 또는 다른 도매상에게 재판매하는 사업 활동. 이건 이제 중간에서 판매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관여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소매상 도매업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쭉 매출이 늘고 있죠. 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500조, 600조, 지금 2.5, 600조, 지금 뭐 거의 뭐 1000조 정도 가까이 될걸요. 지금은. 네, 1000조 정도. 우리나라에서 유통이라는 게 상당히 많죠. 소매, 물건을 파는 거 전체. 점포용 소매업과 무점포용 소매업. 요거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좀 찍으십시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이제 주로 많이 할 겁니다. 여기 뭐 점포용 소매업과 무점포용인데 점포용에서 거의 다 하는데 이 하이퍼마켓과 창고용 할인점과 전문 할인점, 상설 할인 매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조금 있고 저쪽에서 자동 판매기 좀 있고 요새 카탈로그 소매, 무점포용의 카탈로그 소매는 별로 없죠. 인터넷에 뜨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문점, 백화점, 슈퍼, 편의점, 할인점 뭐 그 정도. 이쪽에는 다이렉트 마케팅,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 이 정도입니다. 그걸 조금씩 장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점이란 특정한 제품, 뭐 가전, 가구, 서적, 뭐 문구 이런 거만 판매하는 업체, 그 전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는 전문점이 발달을 안 해갖고 서적이나 가전 정도만 전문점이 좀 있고, 전문점이 보통 뭐 몇백 평에서 몇천 평쯤 되고, 대형 서점은 뭐 몇천 평쯤 더 되고, 전문적으로 그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은 뭐 거의 다 지하 1, 2층부터 지상 8, 9층까지 거의 다. 백화점 내 나중에 가서 4층, 5층, 6층, 7층이 실제는 전문점이라 부를 수 있죠. 가전 전문점, 뭐 가구 전문점, 이불 전문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문점이 백화점에 흡수가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쭉 있고, 백화점이 워낙 크다가 1920년대부터 백화점이 생겼죠. 30년대 쭉 하다가 미쓰고시 화신백화점 이런 게 하다가 신세계가 60년대 들어서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 백화점이 뭐 크게 메이저 빅플레이더 몇 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백화점이란 거의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고, 슈퍼마켓은 식품 위주로 아주 거기 생활용품 같은 것만 팔죠. 식품에서 간편한 식생활과 관련된 뭐 망치 이런 거 잘 안 팔고 식생활과 관련된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 주부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편의점이 20, 30대 남녀들이 가서 24시간 하면서 간단하게 뭐 살 수 있고 조금 약간 고가죠. 할인점은 뭐 좀 백화점을 줄여놓고 백화점에서 꼭 필요한 것을 줄여놓고 사는데 좀 가격이 낮은 곳들을 할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점포용 소매이고, 대형마트나 뭐 하이퍼마켓 식품이죠. 대형마트, 하이퍼마켓, 전문 할인점, 창고라는 거의 다 뭐 할인점의 변형 형태입니다. 할인점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 생기면서 미국이 경기가 나빠지자 월마트의 샘 월튼이었죠. 그래서 좀 돌아가신 그 월튼 그 가족이 월마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전 미국에 가면 뭐 많죠. 뭐 그래서 그 형태들이 된 겁니다. 하이퍼마켓은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별 크게 차이 없고 실제 우리나라에는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고
상설 할인 매장 이런 게 가끔 도로변이나 멀리 가면은 뭐 파주나 이런 데 가면 아울렛이라고 해서 조금 알고 있는 게 있고,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나온 걸 직접 판매하는 곳들.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뭐 크게 없고, 전문점,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할인점이 여러분이 가는 거의 다 뭐 오프라인 점포의 대부분이죠. 거기서 소매를 다 하고, 우존평에는 이제 직접 마케팅은 다이렉트 마케팅, 뭐 정수기 판매하시거나 뭐 서비스 판매가 거의 그런 거죠. 무슨 뭐 보험 판매도 그러고 뭐 직접 마케팅이 좀 있고, 자동차도 약간 다이렉트 마케팅이 좀 있고, TV 홈쇼핑은 우리나라 지금 TV 채널이 6개인가요? 그 TV 홈쇼핑은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는 거.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센 걸로. 미국에도 한 2개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TV를 통해서 제일 많이 하고, TV 시청률이 상당히 높죠. 인터넷 쇼핑은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인터넷 모니터 기반의 PC 기반에 하다 요새는 태블릿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뭐 TV에다 앱을 설치해도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계속 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점포용이 뭐 한 거의 8, 90%고 무점포가 한 1, 20% 되는데, 한 2003, 40년 정도 가면, 특히 모바일이 발전하면서 가면 한 뭐 5대5, 4대6, 6대4 뭐 이런 정도 될 거다. 근데 점포용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이 점포가 더 없어지면 우리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뭡니까? 집하고 점포죠. 그 나머지입니다. 집하고 점포하고 기타입니다. 집하고 점포, 음식점, 기타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아파트 전부 아파트나 단독이나 집, 그 다음에 단위 건물은 점포나 무슨 애견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점 뭐 술집 뭐 이런 거 좀. 나머지가 뭐 건물들이 많지도 않죠. 학교 있고 급장 있고 뭐 정부기관 있고 그거밖에 없는 건물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20, 30%가 되는 점포를 다 없애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공실되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점포가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 거고, 또 하나 인간이 신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에서 다 할 수는 있겠죠. BBQ 치킨 시켜 먹고 뭐 책을 온라인으로 뭐 주문하고 집을 밖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활은 잘 안 하죠. 가끔 뭐 친구도 만나고, 그렇죠. 점포, 오프라인 점포가 다 줄진 않고, 그래서 한 5대5 정도. 무점포가 늘긴 늡니다. 편리성과 가격이 인하가 돼서. 나머지 카탈로그는 예전에 많이 했죠. 시어즈 백화점이나 미국에서 많이 카탈로그 보내서 했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안 되고, 직접 판매가 이제 직접 마케팅의 일부고, 직접 가서 하는 거. 자동 판매가 오토매틱 밴딩 머신, 이렇게, 우리 학교도 이렇게 밴딩 머신 있죠. 그런 정도죠. 요게 소매업 형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액을 쭉 보시면 예전에는 뭐 지금 뭐 백화점이 컸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여기서 또 하나 있죠. 재래시장. 재래시장이라는 게 전통시장이 빠져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는 게 예전에 한 5천 개쯤 되다가 지금은 한 뭐 확 줄었는데, 전국에 있는 시장이 다 있어도 되죠. 이걸 하나씩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죠. 뭐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될 겁니다. 이건 점포 형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점은 스페셜리스트로 일정한 매장을 갖추고 특정 계열의 제품만을 파는 전문적이고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곳들이다. 이게 전문점이다. 이게 그 제품을 위주로만 파는 곳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돼야 되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의 백화점이 주로 화장품이나 뷰티, 여성 이런 것만 팔고 나머지는 빠져 있으니까 전문점이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캐테고리 킬러라 해갖고 특정한 제품들을 팔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없죠. 왜냐하면 백화점이 워낙 세가지고, 백화점이 세니까 그 안에 전문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문점을 그렇게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제품 구색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장난감 전문점은 어느 분이 만들다가 뭐 장난감 숫자가 그렇게 안 되고, 그죠? 이불 전문점을 했는데 시장들한테 밀리고 막, 그죠? 그죠? 가구 전문점이라고 지금 뭐 이케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이케아가 상설하는데 이케아 들어와 있고, 뭐 우리나라 브랜드 몇 개 있고, 뭐 한샘이랑 몇 개인데, 그러니까 그 주방용품 전문점이라 해도 이제 그게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전문점이, 그리고 국토가 이렇게 작고,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 뭐 미국의 50분의 1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국토가 너무 작고 이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백화점은 이제 디파트먼트 스토어라 해서 디파트별로 돼 있죠. 뭐 남성, 여성, 식품, 그래서 모든 종류의 제품을 다 파는 것. 모든 3,000제곱미터 이상이, 3,000제곱미터가 1,000평, 900평이잖아요. 실제는 900평이 아니고 뭐 수천 평.
수천 평. 유통발전법은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고 수천 평을 해주고 있는 소매의 공룡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매출이 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워낙 할인점들이 세지고 경기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백화점이 많이 줄었죠. 슈퍼마켓은 이게 이제 식품 위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계속 여기 330제곱미터면 100평에서 한 900평 뭐 이런 거죠. 슈퍼마켓. 그래서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뭐 슈퍼마켓. 근데 슈퍼마켓은 골목이나 아파트 존에 거의 다 있고 이거는 슈퍼마켓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슈퍼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식품을 먹어야 살죠, 우리가. 식품을 먹어야지 뭐 생존할 거니까 식품을, 슈퍼마켓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식품은 물론 파는 데가 많습니다. 할인점에도 팔고, 백화점 팔고, 식품 전문점은 지금 없죠. 반찬 전문점이 좀 있죠. 그 다음에 뭐 편의점이나 다른 데서도, 온라인에서도 가공식품 조금 팔지만, 생식이나 뭐, 채소류, 야채, 생선류 이런 거는 실제 다른 데서 팔기 힘들고, 그러니까 집주위에 있는 슈퍼가 이제 아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편의점이란 이제 편의점 하면 생선 이런 거 없죠. 생선이나 뭐 배추 이런 거 안 팔죠. 그런 거 빼고 이제 가공식품, 냉동식품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식사류나 뭐 김밥류 같은 거나 간단해서 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약간 뭐 미국도 편의점이 옛날에 보면 뭐 주로 매출이 뭐 담배, 술, 잡지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간략한 대형마트는 이게 이제 상당히 등장하면서 뭐 몇천 평 되면서 우리나라 빅3 브랜드가 있죠. 이마트, 롯데마트, 저기 홈플러스. 그래서 빅3가 대형마트를 크면서 한 100개 이상씩 되면서 상당히 해서 할인점과 백화점의 차이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인점과 백화점의 차이가 뭡니까? 할인점은 자기가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는데 백화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입점업체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다 합니다. 대형마트도 뭐 다 직접 판매를 하는 건 아닌데 거의 90%는 직접 판매를 하고 할인점은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값이 싸죠. 재고도 자기네 처리하고. 그럼 할인점에는 재고 남는 거 어떻게 하냐? 제가 뭐 몇 군데 물어보니까 재고 남는 것은 지방에 이제 땡 처리하거나 이제 뭐 해서 뭐 내부 종업원들한테 싸게 팔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땡 처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해외 이전시키거나 뭐 예전에 뭐 컴퓨터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팔다가 남으면 뭐 베트남이나 남미로 가고 막 이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요게 이제 점포형들이고 창고형은 이제 멤버십 홀세일 클럽은 이제 웨어하우스 클럽이라는데 홀세일 클럽은 우리나라에 지금 별로 없죠. 월마트, 샘스나 코스트코 홀세일이죠. 회비를 받는 곳, 회비를 3만 원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형태죠. 회비에서 남죠. 코스코 홀세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근데 창고형은 기본적으로 도매 형태입니다. 소매상들이 가서 사서 재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캐테고리 킬러, 이건 토이즈하우스, 뭐 홈디포, 베스트바이 이게 다 주로 미국에 있는 그런 아주 장난감이나 무슨 어떤 가구 이런 가전 전문점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없죠, 별로. 상세라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할인낸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크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빠져있는 게 재래시장인데 재래시장은 상당히 영향이 크죠, 아직도 우리 뭐 선거철만 되면 재래시장에 정치가들이 가고 뭐 대통령들 가고 장관 가고 맨날 그렇죠.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서민들의 연세. 그 다음에 지금 5, 6, 70 주부들은, 5, 6, 70대 주부들은 뭐 재래시장 많이 가고 요새 20, 30대 주부들은 뭐 조금 아닐 것 같지만 상당 기간, 1960년도에 5.16 혁명이 나고 우리나라는 점포가 없었죠. 그때 재래시장이 처음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원해서 한 5천 개가 생겨가지고 그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좀 깨끗한 걸 원하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재래시장이 조금 경쟁이 떨어져 있죠. 오프라인 매장은 기본적으로 점포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돈이 비쌉니다. 온라인은 점포 비용이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싼 거고 오프라인은 뭐 점포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해야 되죠. 온라인은 그냥 판매를 하면 되니까 온라인은 뭐 물건 안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일단 주문을 받고 나면 그때 팔아도 되는 거니까 온라인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가격이 싸죠. 무점포에는 인터넷 쇼핑 이게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깐 장점과 단점.
인터넷 쇼핑의 장점이 더 많죠, 지금은. 단점이 뭡니까? 소비자가 불안감인데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상관없죠. LG전자 뭐 테레비 같은 거는 뭐 오프라인에서 다 한 건데 본 건데 똑같이 입하니까.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를 온라인에서 싸게 팔면 많이 나갑니다. 근데 무명 브랜드는 상당히 위험하죠. 잘 안 팔리고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뭐 해외에서 들어온 야채류 같은 거 이런 거 팔면은 뭐 거의 안 되죠. 근데 무명 브랜드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만 팔고 유명 브랜드를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니까 이제 상당히 싸게 팔고 그다음 여러 브랜드와 비교 구매가 가능하죠. 인터넷 한꺼번에 해서 가격 비교라는 게 오프라인에는 가격 비교가 상당히 힘들죠. 근데 온라인은 뭐 가격 비교가 쉽고 근데 온라인도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왜? 동일한 품종의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용량의 이런 제품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라면 사이즈 봉지가 똑같은 상황인데 라면이 조금 달라지고 사이즈가 달라지고 콜라도 달라지고 패티 형태가 달라지면 그 비교가 잘 안 됩니다. 가격이. 그래서 온라인에는 가격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위가 이렇게 계산이 어려운 거. 뭐 539g에 뭐 275원 이렇게 놓으면 이게 매 1g당 얼마인지 다 계산을 못하고 여러분 점포에 가서 계산기 두들기면서 삽니까? 안 사죠. 그냥 아는 거를 유명 브랜드일 경우는 믿고 그냥 사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실제는 소비자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카탈로그 소매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카탈로그를 집으로 보내가지고 요새는 잘 안 되죠. 우송비가 요새 많이 들죠. 뭐 종이로 제작해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다 보내던데 요새는 뭐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그다음에 보내면 그다음에 전화로 주문해서 사는 건데 요새는 잘 안 되죠. 직접 판매는 이제 방문 판매 이게 상당히 강한 겁니다. 왜 강합니까? 직접 보고서 얼굴 보면서 이거 사세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죠. 보통 미국에서 센 세일즈맨들이 하루에 한 10군데를 찾아가. 그러면 두세 개를 팝니다. 10군데를 찾아가는데 보면은 뭐 같은 빌딩, 큰 대형 빌딩,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울역이나 교보 빌딩이나 강남에 있는 거 이런 데서 위아래층을 다니면 몰라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 10군데에 가면 하루 종일 다 갑니다. 그 10군데를 가가지고 한 8, 9명한테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한 3명.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3명한테 30분씩 설득을 하면 그 중에 1명은 산다. 그것도 좋아야죠. 자동차하고 이렇게. 직접 하면 상당히 센 겁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데 생긴 거죠. 신청한테 파는 거, 신청한테. 근데 이제 일정 부분을 지나가면 네트워크를 잘 못 팔죠. 왜? 물건을 밀어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걸 안 하니까 반품하려면 반품을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제품을 팔았는데 좋은 걸 안 팔고 싸구려 팔고 그다음에 보상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 접촉을 통해서 정보 제공하고 상품 소개로 고객 설득하는 아주 중요한 고객 관계 구축은 장기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매 관리에 보면 이제 입지, 고객 서비스 촉진, 점포, 가격, 상품 이런 게 나옵니다. 시장 세분화나 표적 선전적 표준 앞에서 설명한 거 시장 세분화는 이제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소득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구분한 거 마케팅 기본적으로 쓰는 거고 오프라인에서 이런 걸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일단 입지. 온라인은 입지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온라인은 뭐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데 아마존이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죠. 그냥 인터넷 들어서 아마존에 책을 사면 되는 거니까.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지는 어디가 좋습니까? 지하철 환승역 이런 거 뭐 강남역이 보통 한 20만 명 하루에 뭐 그다음에 저기 서울 동대문도 한 2, 30만 명 그다음에 뭐 이렇게 환승역, 신촌역, 대학역 주변 이런 데 뭐 사람이 많죠. 그 근처에 있는 입지, 운에서 지금 상당히 제일 비싼 데가 명동에 있는 뭐 매장이라고 그래요. 명동에 있는 무슨 패스트 패션 쪽에 이제 매장이라는데 입지가 제일 좋죠. 입지는 사람이 저절로 다녀야 되는 곳이죠. 사람이 저절로 다녀야 되는 거.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이상이 들어있는 아파트 그 가운데 들어가면 뭐 입지가 상당히 좋은 걸로, 입지가 좋은 거죠. 입지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래서 백화점들이 지하철 매장으로서 입지가 연결이 돼 있죠. 전 미국에서 와서 처음 보고는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백화점하고 지하철이 연결이 돼 있는가? 우리 저기 지하철하고 보통 대학교하고 연결 잘 안 돼 있죠. 지하철하고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촌도 연결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어떻게 백화점하고 연결이 되는가? 뭐 백화점 업체들이 좋게 말하면 뭐 정부에나 지하철에다 뭐 기부금을 좀 냈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워낙 많이 달고 뭐 하니까 이제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될 수도 있겠죠.
고객 서비스는 좋아야 됩니다. 고객 서비스는 가격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서비스 수준이 올라가면 가격이 비싸지고 촉진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모션을 하는 거. 근데 소매에서는 이렇게 촉진이 강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촉진을 많이 하는데 소매업체에서는 뭐 촉진을 그렇게 많이 하고 점포 내에서 POP라 해서 포인트 오브 퍼처스 애드버타이징에서 점포 내에서 뭐 광고하는 거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편의점 같은 데서 물건 팔 때 제일 쉽게 파는 것이 세일즈를 손님들이 물건 사갖고 와서 이제 그 카운터에다 물건을 내고 이제 기다리죠. 콜라 내고 이럴 때 그 위에 카운터에 있는 직원 그 위에 머리 위에 있는 거나 거기에 뭐 30% 오프 그러면 그냥 충동 구매를 하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사람들이 물건 사는데 보통 계획 구매와 충동 구매가 비율이 한 절반 됩니다. 저몰입으로 그냥 편의점에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촉진이 형태죠. 그리고 소매업체는 기본적으로 광고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할인점들은 안 하고 백화점들이 세일한다고 빅3 백화점이 우리나라에 가끔 세일을 한다고 1년에 몇 번씩 세일 광고하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점포의 형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가격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저가가 대부분이거든요. 고가가 조금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이런 것이 이제 소매 관리의 핵심입니다. 소매점 포지셔닝 맵은 이제 2x2로 해서 마케팅에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가격과 서비스에서 이렇게 쭉 하고 위아래. 그 다음에 제공된 제품 라인이 뭐 많으냐 적냐야 그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고급 백화점, 저급 백화점 이렇게 나눠놔서 쓰는 형태죠. 이건 뭐 소매 분류할 때 쓰는 거고. 쇼핑 및 상품 구매의 고객 욕구는 이제 기능적 욕구가 있고 심정 욕구인데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기능적 욕구입니다. 우리 태도에도 보면 기능적, 상징적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경험적, 기능적, 경험적, 상징적 뭐 이렇게 태도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능이죠. 상징이라는 건 아주 명품이나 고급 속옷이나 빅토리아스 시크릿 같은 옷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일부. 그 다음 경험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 일부죠. 무슨 쇼핑과 관련하면 뭐 화장품이나 식품이나 뭐 이런 거 약간.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경험과 상징 빼고 전부 기능이죠. 기능이 뭡니까? 그 제품이 사용되는 거. 시계는 뭡니까? 땡딱땡딱 해갖고 제가 아침 6시 40분쯤 맞춰놓으면 딱 그때 일어나는 거. 딱딱딱딱. 그래서 대부분은 다 기능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거래 단위가 배분 너무 커도 안 되고 요새 아파트에 혼자 사는 분이 우리나라에 절반쯤 되고 그러니까 뭐 혼자 사는 분이 나눠 사고 조금씩 공간적인 편의성이 있어야 하고 뭐 기능적으로는 그다음에 넓고 대기 시간이 짧아야죠. 상품 구색이 많고 고객 서비스는 좋고 소비자들은 이런 걸 다 원하죠. 심리적으로는 거기 와서 사람을 만나고 뭐 거기서 하고 백화점 고급 백화점 쇼핑 백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폼 잡고 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그다음에 일상에서 다 일탈하고 가끔 여러분도 그러죠. 어디 만나자 그러면 어느 백화점 뭐 어디서 식당 가서 만나자. 그다음에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보고 뭐 그런 거. 주로 기능적 욕구가 대부분입니다. 기능적 욕구. 심리적 욕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매업 포지셔닝과 마케팅 믹스. 저가형 전략 고급형. 기본적으로는 다 저가형입니다. 전 세계가 소매 점포의 한 90%는 저가로 팔고 고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가로 전 세계를 통제하는 건 거의 하나. 스마트폰에 애플의 아이폰이 고가로 해서 그거 거의 통제라고는 있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가 저가가 훨씬 많습니다. 중저가. 우리나라도 거의 다 중저가입니다. 고가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중저가. 우리나라에서 고가를 많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건 백화점이 보통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백화점에서 1년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쓰면 우수 고객입니다. 근데 백화점 고객이 한 500만 명일 때 그런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돼. 1%. 물론 현찰로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1%. 우리나라에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 됩니까? 몇십억 정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전부 3%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대부분이 서민, 중산층 서민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는 가구당 소득, 재산이 전체 3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저가형, 중저가를 하는 거고, 고가를 해갖고는 잘 안 됩니다. 중저가라다 보니까 낮은 임대 위치, 그러니까 지하실로 들어가고, 슈퍼가 주로 지하실에 있죠. 가격의 역점을 두고 하고, 셀프 서비스,
자기가 사가는 거고, 붐비는 매장. 그 다음에 대부분이 그냥 지인하고 검소한 설비하고 이러죠. 근데 고가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비용이 아주 쇼핑센터나 이런 데하고 가격을 강조하지 않죠. 그게 차이입니다. 돈이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잘 골라요. 가격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10만원짜리 수표 내고는 잔돈을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부자학적으로 제가 판단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케팅 수업 시간이니까 하여튼 대부분의 소매는 중저가를 한다. 이걸 알아두시기